네, 안녕하세요. CS 리더 김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서비스 품질 챕터 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품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볼게요. 서비스 품질은요, 사용자의 지각된 품질 개념으로 사용자 인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자이다물이 정의한 서비스 품질의 개념이 있는데요. 서비스 품질은 객관적 또는 실제적 품질과는 다르대요. 그리고 서비스의 구체적 속성보다는 매우 추상적이죠. 뭔가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품질은요, 고객이 여러 서비스들 간의 상대적 우월성 또는 우수성을 비교함에 따라 높고 낮음으로 평가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도 중요한데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첫째, 결과 품질이에요. 기술 품질이라고도 하거든요. 와세 측면으로 서비스를 받고 난 후 실제로 얻은 것을 결과 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how의 측면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는가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진실의 순간이나 과정 접점을 과정 품질이라고 해요. 네. 과정이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인 기능적 품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 품질인데요.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제품 속성이에요. 뭐 색채라든지 스타일, 가격, 냄새, 느낌, 적합성 등이 이 탐색 품질에 해당이 돼요. 자, 네 번째는요, 경험 품질이거든요. 경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간 중이나 구매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 중 혹은 후에 판단할 수 있는 제품 속성으로 뭔가 맛이나 확실성, 착용 가능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뢰 품질인데요. 신뢰. 소비자가 구매 전후 모두 평가하기 어려운 제품 속성으로 뭐 맹장 수술이라든지 뭐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 교체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는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이 요소 5가지를 외우시면 될게요. 네. 결과, 과정, 탐색, 경험, 신뢰입니다. 네. 예시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품질의 측정 모형인데요. 측정 도구라고도 해요. 네, PZB. 미국의 파라수라만, 자이다물, 베리 등 이 세 사람을 합쳐서 이제 그 앞에 글자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PZB. 네. PZB의 서브컬이라고 읽거든요.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서 고객이 사용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10개의 준거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준거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1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또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묶어봤어요. 일단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하는 그 10개 차원은 첫 번째, 유형성. 물리적인 환경 상태죠. 형태가 있어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 같은 것들이 이 유형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성이에요. 신용.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뭔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성이거든요. 반응. 고객을 돕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뭔가 제공하려는 자세, 태세와 관련된 것. 이게 바로 반응성이고요. 능력, 예의, 신뢰성, 안전성이 있죠. 예, 이러한 것들은 뭔가 확신성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직원의 지식과 예절, 신뢰와 자신감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4가지 요인. 자, 그리고 8번째는 접근성입니다.
9번째 의사소통, 10번째는 고객의 이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공감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공감.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뭔가 배려와 관심 같은 공감성이죠. 문제에는 이 10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5가지로 묶은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예. 네,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인데요. 이러한 순으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유형보다는 공감성이, 공감성보다는 확신성, 확신성보다는 이러한 대응성, 대응성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뢰성이 되겠죠. 예, 신뢰. 자, 그리고 또 시험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이 서브컬의 5가지 격차 모델이거든요. 이 5가지 격차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아래 설명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내용은 그 교재 보이시는 그 표랑 같이 보시는 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격차 1 보시면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알지 못할 때라고 했어요. 네. 고객의 기대를 경영자가 파악하지 못할 때, 고객과 상호작용이 없거나 고객의 기대를 알아볼 의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뭔가 고객에 기대된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지각에 문제가 있을 때, 알지 못할 때가 격차 1입니다. 네. 이 이미지와 함께 글을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네, 문제가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네. 자, 이 격차 1에 대한 원인은요, 마케팅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그리고 상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됐을 때, 과한 관리 단계일 때 이러한 격차 1 혹은 갭 1이라고 해요. 이러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해결 방안으로는 고객의 기대 관련 시장 조사를 한다라든지, 상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라든지, 조직의 관리 단계를 축소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네, 격차 2 혹은 갭 2입니다. 보시면은 경영자가 인지한 내용을 서비스 표준화 또는 매뉴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네. 서비스 경영자들이 소비자들의 기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원인은 고객의 그런 기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든지,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관리자의 의지가 없다라든지, 미흡한 서비스 설계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는 최고 경영자의 헌신,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업무의 표준화, 그리고 적절한 물리적인 증거와 서비스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 설계. 네. 문제는 뭐 격차 2에 대한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으로 틀린 것, 옳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격차 3번 볼까요? 격차 3은요, 서비스 전달 격차라고 하는데, 원인은 인사정책의 결함이라든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종업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실패한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해결 방안 보시면은, 네,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이 연결이 되죠. 효과적인 인사정책, 교육 피드백, 뭔가 팀워크 향상, 종업원 업무 적합성 보장, 기술과 직무 적합성과 보장, 수요와 공급의 일치, 이런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격차 4는요, 4라고도 하거든요. 서비스 전달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라고 해요. 네, 원인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또는 부적합, 기업의 과한 약속, 네, 뭔가 소통이 잘 안 된 거죠. 고객의 기대 관리에 실패했다라든지 통합적인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이런 원인이 있어요. 자, 해결 방안으로는요, 좀 수평적인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그리고 광고와 인적 판매의 정확한 약속 이행, 고객 기대에 효과적인 관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격차 5번으로 넘어오면은, 격차 5는 기대한 서비스와 경험, 기대와 경험한 서비스 간의 격차이거든요. 그래서 갭 1은 갭 1을 줄여야 되고, 갭 2는 2를 줄여야 되고요. 갭 3는 3를 줄여야 되고, 갭 4는 갭 4를 줄여야 돼요. 네,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은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글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갭 1, 기대된 서비스와 고객 기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지각. 자, 갭 2, 지각에 기초한 서비스 표준 명세 작성과 고객 기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지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갭 3죠.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지각에 기초한 서비스의 차이. 자, 갭 4,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 네, 갭 5는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간의 차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요, 고객의 측면과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간의 그런 괴리, 갭, 차이라고 전체를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카노의 품질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노의 품질 모형인데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 자,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그런 기대 품질 요소를 이원적 인식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품질의 역할을 분류하는 방법의 제안과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자, 어떤 이미지냐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카노의 품질 모형 이렇게 생겼어요. 네. 불충족에서 여기 이제 충족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한 상태거든요. 일단 매력적인 품질 요소는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못한 것을 충족시켜줬어요. 와, 이럴 때 매력적인 품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볼게요. 이런적인 품질 요소. 충족될수록 만족이 되고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족이 되죠. 네, 이렇게. 충족이 되면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만족. 이런 상태를 이런적인 품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당연적 품질 요소인데 마땅히 품질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불충족이라는 거죠. 네.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불만을 일으키는 품질 요소를 불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인데요. 무관심은 충족 여부에 관련이 없이 만족도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쭉 무관심. 그리고 이제 역품질인데요. 충족이 되면 오히려 충족이 되면 오히려 불만을 일으키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만족을 하는 그런 이상한 역품질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카노의 이 품질 모형을 잘 이해를 해두시고 매력적인 품질인지 이런적인 건지 무관심인 건지 당연적인 건지 역품질인 건지 이 단어와 함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